여긴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얼어붙어라. 올림플 고리. 이건 어때? 얼어붙어라. 똑바로 서야 할걸? 치. 길이 없네. 뛰어내려야 하나? 저번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올림플 고리. 애군 타파. 끝에 다 왔나? 근데 포도 일행은 여전히 안 보이네. 여기는 예전처럼 선기가 떠다니는 게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면 소의 법술로 확인해 볼까? 민. 저거 라면의 등나무 인형 아니야? 도망친다! 빨리 쫓아!
라면이 왜 여기에 등나무 인형을 남겨둔 걸까? 무슨 진법 같아! 이 두 개 말고도 더 있을 거야! 여긴 어디지? 어떻게 된 거야? 무시무시한 광... 아무래도 한 번 더 뛰어내려야 하나 봐. 치치, 졸려요. 자면 안 돼. 치치, 죽음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지금 잠들면 못 일어나. 하지만 졸려요. 치치, 잘 들어. 넌 하나도 졸리지 않아. 넌 세상에서 가장 깨어있는 아이야. 설령 모두가 잠들어도 너만은 깨어있을 거야. 세상이 자도 치치는 앉아. 대단해. 최면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이대로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줘. 곧 출구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치치, 꿈꾸고 싶어요. 치치, 버텨. 꿈? 그건 어렵지 않아. 치치, 내가 꿈꾸게 해줄게. 잘 들어. 치치의 꿈은 이런 거야. 태양이 높이 뜨자 치치는 약초를 따러 갔어. 치치, 약초 따러 가요. 산을 오르니 거긴 사원이 하나 있었지. 산에 사원 있어요. 사원에는 노련한 도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호두. 호두. 호두는 치치를 발견해 단숨에 땅속에 묻어버렸어. 아망제군도 못 찾을 정도로. 안돼, 묻지 마요.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도 안 졸리지? 안 졸려요. 무서워요. 이럴 수가. 호당주님, 제가 설치한 환진이 망가졌어요. 마물들이 날뛰면서 한 짓인가? 마물. 무서워하지 마, 치치. 우리가 지켜줄게. 호두! 라면 치치! 드디어 찾았다! 어? 너희들이었구나? 여행자 페이문. 깜짝 놀랐네. 마물이 내 환진을 깨뜨린 줄 알았어. 너희는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천권 씨가 보낸 거지. 내가 안 나타나니까 바로 움직였나 보네. 호두는 정말 똑똑하네. 은광이 다 계획해 놨더라고. 우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왔을 거야. 하지만 이 공간은 계속 변하고 있어. 호당주님이 출구를 몇 번 찾아냈지만
매번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쳐버리더라고. 우리한테 방법이 있지. 사람들은 찾았어? 항마대성 도와줬구나. 고마워. 아니야, 내가 통로를 열지. 마무리예요. 이런, 이곳에 죽음의 기운의 출구가 있다는 걸 감지한 거야. 마무리고 뭐고 본 당주가 모조리 쫓아내주지. 1분만 버텨. 어서 저 마물들을 막자. 지치, 도울게요. 배도 채웠으니 편해가렴. 헛, 헛, 야, 몇 개라. 끝없는 순환. 옥첨, 선법궤각. 예. 검은 제비의 희소식. 헐렁해라.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잘 가. 야호! 소, 봤지? 우리가 할 수 있댔잖아. 무사히 나왔으니 됐어. 이분이 바로 그 전설의 항마대성이신가요? 예의 차릴 필요 없어. 다들 괜찮나? 우린 괜찮아. 치치가 죽음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하긴 했지만. 치치, 약초따다. 구멍을 발견했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치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 같네. 죽음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다니. 나였으면 이미... 치치가 체질이 특수하긴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위험해. 그럼 우리 치치를 먼저 불복녀에 데려다 줄까? 내가 데려가지. 너희는 아직 임무 수행 중이니 먼저 옥경대로 돌아가. 그것도 그렇네. 은광은 분명 달궈진 냄비 위의 슬라임처럼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무튼 일단 돌아가자. 다른 일은 나중에 얘기하고. 봉인. 차! 차! 역시 여행자는 대단하네. 내 예상보다도 더 빨랐어. 뭐야, 안절부절 못할 줄 알았는데 옥경대에 느긋하게 앉아서 당황하지도 않아 보이네. 그만큼 널 믿고 있다는 거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또 신뢰하겠어? 정말
미안해, 청권씨. 본 당주는 원래 늦는 일이 없는데 이번엔 하루를 지체해버렸네. 너그러운 이해 부탁할게. 무슨 그런 농담을. 호당주를 혼자 경계로 보낸 건 내가 경솔했지. 모두가 갇힌 데에는 내 책임도 있어. 아니지. 나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는걸. 말해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지?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때? 많이 심각해. 아주 정말 엄청 진심으로 심각하지. 네?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경계는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게 아니야. 마치 오래된 집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짧으면 10년, 길면 수백 년마다 누군가가 관리해야 해. 그거라는 게 바로 우리 왕생당이야. 이전까지는 죽음의 기운이 조금 흘러나오는 정도였고 비술로 전부 소각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번 건 전대미문이야. 경계 안쪽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어. 원인은 파악했어? 나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심연이 남긴 흔적은 발견 못했는걸. 나타가 떠올라서 그래? 나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나타의 밤의 신의 나라가 리월의 생사의 경계 같은 건가?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나도 들었어. 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 밤의 신의 나라는 진정한 죽은 자의 땅이야. 경계는 생사를 가르는 관문 같은 것에 더 가깝지. 맞아. 이쪽은 생, 저쪽은 사. 이 관문이 무너지면 수천 년 전 이승과 저승이 뒤집혔던 혼돈의 난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어쩐지 환자가 겪는 문제가 노화에 수명 단축이더라. 그게 바로 사가 생을 침범하면 생기는 현상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죽음의 기운을 소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문제의 핵심은 경계에 있어. 청권씨, 내가 전에 말한 팔문칠문지는 좀 가망이 있어? 있어. 게다가 네 가지 문의 진한 위치는 이미 알아냈고 나머지도 얼마 안 걸릴 거야. 이렇게 빨리? 역시 청권씨야. 운이 좋았어. 리올의 기운 덕이지. 잠깐만! 너희가 말하는 게 설마 그 팔기연도도의 진은 아니지? 그가 맞아. 너희도 경계의 상태를 봤지? 새로 정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아. 새로운 경계를 정련한다고? 새로운 경계를 정련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경계를 새로이 정련하는 거야. 듣기엔 비슷해도 이쪽이 훨씬 쉽지. 팔문이란 리월 지맥의 중요한 8지점을 뜻해. 생사 휴두와 개경경상으로 지맥의 힘을 인도할 수 있지. 그럼 칠문은? 진법을 발동하는 조건이야. 진을 유지하는 자가 팔문 중 하나를 택해 사악한 것을 진압하고 다시 지맥의 힘으로 자신을 지워 사악한 것의 퇴로를 끊는 거지. 지운다고? 말 그대로 사악한 것과 함께 자신을 지맥 속에 지우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건 그냥 죽는 거나 다름없잖아. 꼭 이 진을 써야 해. 그렇게 되면... 에헤이, 안심해. 다들 전설 속 저승나비선이니 이 과정에 희생돼서 걱정하는 거지. 하지만 그때 정련한 건 무려 마신이었다고. 이번 일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때랑 비교할 수준은 아니야. 경기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으니 통으로 새로 정련할 필요도 없고 과다한 죽음의 기운으로 인한 충격만 견뎌내면 진을 유지하는 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그 주장의 근거는? 근거는 바로 내가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생과 사, 이승과 저승에 대해 잘 안다는 거지. 어때? 반박 못하겠지? 할 말 없으면 다들 동의한 걸로 할게. 청권씨가 나머지 4개의 문 위치를 추선해내면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로 하자. 호당주. 다른 의견이라도 있어? 아니. 다른 질문이 있어. 신뢰되는 질문일지도 모르니 대답하기 싫다면 못 들은 셈 쳐주길 바래. 무슨 일인데? 호당주는 십수년 전 무망의 언덕의 재앙과 오늘의 경기의 위기가 관련이 있다고 봐? 십몇 년 전에 무망의 언덕?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자연재해였던가? 그쪽에 원래 마을이 있었는데 홍수 때문인가로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대.
하지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오늘날 무망의 언덕이 해도 보이지 않는 곳이 된 거지? 혹시 숨겨진 사정이라도 있나? 청권씨,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어. 그래, 그럼 나도 안심이야. 모두들 이틀 뒤 이곳에서 다시 보자. 그때가 되면 모든 팔문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서 먼저 왕생당으로 돌아갈게. 네, 저도 다른 일이 없으면 먼저 실례할게요. 참! 라면 깜빡할 뻔했는데 전에 호두를 찾았던 이유가 경계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아채서 그랬던 거야? 그거? 일찍 말해줄 걸 그랬네. 아니면 이따 모험가 길드로 나를 찾아올래? 먼저 집에 문안 편지를 보내고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럼 나중에 모험가 길드에서 만나자. 여행자, 페이몬, 여기야 여기. 딱 맞게 왔네. 지금 막 편지를 보낸 참이거든. 너희는 내가 무슨 대단한 법술로 경계의 위기를 예측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응, 맞아. 다들 치목 협곡의 남씨 가문은 무슨 엄청난 기문수를 부린다고 하던데 아니었어? 그건 다 오해야. 남씨 가문에 기문술이 계승되는 건 맞아. 족보대로라면 그 바람각을 읽는 영관이 선조인 것도 맞고. 하지만 우리 집안은 종가에서 갈라져 나온 지 오래야. 선조의 기문술은 할아버지 댁에서 강호의 묘기 정도로 전락했지. 솔직히 할아버지는 유롱항에서 점괘를 보시는데 벌이는 내가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못하셔. 그럼 호두는 왜 찾은 거야? 사실은 얼마 전에 할아버지의 점괘에 문제가 생겼거든. 혼인궤랑 사업궤는 괜찮았는데 천수궤는 누가 됐든 모조리 단명인 거야.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놀라셨어. 손님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할아버지는 일을 접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밤낮으로 점을 치셨어. 마지막에 왕생당이라는 세 글자가 나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시겠더래. 마침 그때 내가 총무부로부터 행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초대를 받아서 겸사겸사 왕생당의 호당주님께 아시는 게 있나 물어보려 했던 거야. 그러면 사실 할아버지는 점을 제대로 친 거 아니야? 위기가 터진 후의 결과랑 왕생당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모든 산자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는데 이걸 아는 건 우리뿐이네. 이건 내가 앵아님 가게에 남겨놓은 거잖아. 사실 이게 정통 기문술이야. 위에 고대 항마인이 새겨져 있어서 사악한 기운을 흡수하고 재앙을 대신 막아주지. 네 손에 넘어갔을 줄은 몰랐네. 인연인가 봐. 괜찮으면 계속 갖고 있어. 처음 리워랑에 도착해서 큰 저택을 지날 때 음산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길래 이 등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 도련님한테 줬어. 나중에 그 데마로우스님한테서도 같은 기운을 느껴서 또 등나무 인형을 만들고 춘향료에 남겨뒀지. 나중에 호당주님을 쫓아 무망의 언덕에 갔더니 당주님은 사라져 있고 도처를 둘러보다 치치를 만났는데 꼭 뭔가를 막고 있는 것처럼 산의 틈새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치치를 당겼다가 빼내기는커녕 도리어 같이 음산한 곳에 떨어지고 말았어. 그곳이 바로 그 경계였지. 이후 우리는 경계를 헤매다 호당주님을 만났어. 당주님은 향을 피우고 불막대를 꺼내 곳곳에 죽음의 기운을 불태우셨지. 하지만 죽음의 기운이 너무 많은 나머지 다 태우기는커녕 우리가 들어온 입구까지 막아버린 거야. 그렇게 경계 안에 갇히게 됐어. 너희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시 남연네 집안도 엄청 대단하네 뭐. 전에 경계 안에서도 진을 설치했었잖아. 사실 등나무 인형이랑 같이 어느 종가의 언니로부터 배운 거야. 언니는 어릴 적부터 기문술을 배웠거든. 내가 편지를 쓴 것도 언니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야. 어떻게 알았어? 맞아. 정말 한 사람이 지워져야만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언니라면
알지도 몰라서. 하지만 호두가 그랬잖아. 죽음의 기운을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며. 나도 물론 그러길 바라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호당주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볼 땐 자기 고민을 숨기는 사람 같았거든. 과묵한 편도 아니고 직설적이지만 정작 자기 본심은 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마치 모든 일을 다 안배해둔 것처럼. 설마 호두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속인 건 아니겠지만 아까 청권님이 언급하신 10수년 전의 무망의 언덕일 기억해? 기억해! 호두가 지금의 위기랑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관계가 있는 거야? 홍수가 있었다는 정도만. 다만 현재 상황을 볼 때 경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지금 무망의 언덕의 이상한 날씨도 설명이 되거든. 본가 언니가 그랬는데 그때 왕생당이 무망의 언덕에 제단을 설치했었대. 원래는 제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경계에 쓸 의식용이었을 수도 있겠어. 그때 의식을 진행한 사람이 바로 왕생당의 이전 두 당주, 즉 호당주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셨대. 호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그치만 아까 청권님이 물어볼 때도 아무 말 안 하셨으니 안지 이틀밖에 안 된 나는 더 물어보기가 힘들어. 가서 물어보게? 하지만 호두가 말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아무튼 일단 가서 확인해보자.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뭐야, 방금 헤어졌는데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맞아, 그래서 놀러왔지. 방금은 뭘 보고 있었어? 좋은 걸 보고 있었지. 근데 너희는 보면 안 돼? 그런 농담은 안 좋아. 불길하거든. 이 초상화 속 사람들이 요즘 자꾸 꿈에 나오는데 나 말고는 이미 세상에 없어. 농담은 그만할게. 이거 봐봐. 이건... 응?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야. 이 초상화가 없었으면 난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 못했을걸? 아버지가 가실 때는 내가 아직 어려서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건 전부 할아버지가 말해준 것들이야. 10수년 전 무망의 언덕의 경계에 이변이 일어났을 때 호마의 비술로 죽음의 기운을 불태우셨어. 그때 죽음의 기운에 너무 물들어서 자신을 희생하셨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지금의 무망의 언덕은... 응, 아버지의 실패 때문이기도 해. 아버지 자신만 희생된 게 아니라 수많은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봤어. 그 후 무망의 언덕은 지금 같은 상태가 됐고, 이후 할아버지가 대신 수습을 하셨지만 할아버지도 환갑을 넘기기도 전에 임종에 드셨지.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원래 늘 건강하셨으니 그 일이 아니었으면 더 오래 사셨을 거야. 호두, 혹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어떻게 안 그러겠어. 아버지가 무능한 사람이었으면 나도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천지셨어. 아버지의 법술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했지. 할아버지는 내가 8살에 왕성의 법술을 터득하는 걸 보고 재능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8살에 이미 홀로 재래와 죽음의 기운 소가기를 죽어냈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작은 문제도 해결 못하다니 어떻게 원망을 하네? 하지만 그건 또 왜 그랬던 건데? 왕생당 당주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지. 역대 당주들은 떠날 때 자기 물건을 전부 갖고 갔어.
남겨도 한두 개 남기고 그 외엔 전부 불태우지. 할아버지는 왕생당에 모자만 남기셨는데 아버지가 남긴 건 한 무더기는 될 거야. 이 아무 의미 없는 초상화도 그중 하나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지. 아니, 이건 그저 아버지의 미련일 뿐이야. 실패한 원인 역시 미련 때문이고, 연로한 할아버지와 어린 나, 그리고 모두가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미련.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고 두려워했고 불안한 마음에 죽음에게 패배했어. 수많은 사람들을 휘말리게 했고, 우리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미련이야. 하지만 당주로서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도 미련이지. 할아버지는 늘 삶과 죽음엔 때가 있다고 하셨어. 왕생당의 전부가 담긴 문장이지. 아쉽게도 아버지는 이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셨어. 정말이지. 그렇게 말하지 마. 네 아버지도 이렇게 되길 원하진 않았을 거야. 페이모는 뭘 모르네.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세상 모든 아버지는 제멋대로인 딸을 구박하지 않아. 자신이 없어지면 딸이 더는 제멋대로인 아이로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들으면 내가 잘 지내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테니까. 자, 여기까지 무망의 언덕의 과거사였습니다. 더 알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숨길 거라 생각했어? 우리가 어떤 서인데? 게다가 나를 경계에서 데리고 돌아와 준 걸 어떻게 감사할지 고민 중이었거든. 그러니 물어보면 알려주고 안 물어봐도 알려줘야지.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게. 호두가 오늘 말한 팔문칠문 진을 시전할 때 누가 희생될 일은 없다는 거, 그거 진짜지?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휴, 그럼 좀 마음이 놓이네. 너무 고민하지 마. 아직 이틀이나 남았으니까 거리 행사를 최대한 즐기라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네가 그랬지 않아? 이틀 후에 옥경... 잘 보관해야지.